아시아인권연구소 김사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깜빡했네요. 저는 오늘 연구자가 되려고 공부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활동가가 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제 명함을 드리면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는 계획학 박사? 계획학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계획학 도시계획 할 때 그 계획이요. 그러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산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말이 부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또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제가 어쩌다가 이 이주민 인권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지향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답할 수 있는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계획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시계획이 물리적인 도시개발 분야도 있지만 도시의 공공정책을 만드는 분야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을 공부를 했고요. 공공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분야 중에 하나가 이주정책, 이민정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요. 아무래도 저 역시 미국에서 이주민으로 살다 보니까 이주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주의 역사, 이주민의 삶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한편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은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국의 이주 정책은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논문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6년에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2006년에 제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당시 경기도 안양은 이주민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또 이주민 커뮤니티가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이라는 곳이 약간 그 이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을 가서 제가 이제 저 논문을 쓰려고 하는 학생인데요. 그랬더니 그런데 왜 여기에 왔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현장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연구자들이 뭐 와가지고 우리가 좁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좀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허락을 받고 매일매일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가서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잡일도 하고 어쨌든 거기에서 정말 직원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이주민들도 조금씩 가까워오고 또 이제 활동가분들도 좀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활동가 선생님들이 좀 바쁠 때는 제가 이주민들이랑 같이 병원에도 가고 뭐 노동청에도 가고 법원에도 가고 같이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이주민들도 저를 뭐 집에도 초대하고 누구 결혼식이다 누구 애기 돌잔치다 같이 갈래?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구자라기보다는 약간 반쯤은 활동가 반쯤은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2006년 당시에 한국 정부의 이주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변화의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들이 특히 제가 만났던 이주민들 중에는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체류 자격이 없이 체류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이 지금도 그렇지만 노동자들의 장기 체류를 금지하고 가족 동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분들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고 계시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기르면서 가족을 이뤄서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거리에 나가서 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주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 시위와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 맞다, 나 논문 쓰러 왔지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 논문 쓰려고 하는데 인터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논문이 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은 책 같은 거예요. 책. 그럼 그 책을 쓰면 우리 사는 게 달라지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라도 비자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뭐 제가 대단한 논문을 쓸 건 아니어서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40여 분의 이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논문을 썼죠. 한국 정부의 가혹한 이주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람으로, 그다음에 주민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정말 그야말로 이주민들의 분투에 대한 이야기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았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삶은 당연히 그동안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현실을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해보겠다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뭐 대학에 가거나 점잖은 연구소에 가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어디가 좋을까, 누구와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곳이 부산에 있는 이주와 인권연구소였습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당시에 이주 정책, 이주민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NGO 연구소였고요. 활동하는 연구자, 연구하는 활동자를 지향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라면 같이 하면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기술들, 그러니까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런 기술들도 써먹으면서 또 내가 지금 현실을 바꾸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가진 이 활동가로서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고 싶다, 이주와 인권연구소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지금 부산에서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필요했다,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짐 싸들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3개월짜리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10년째 부산에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건강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역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5년 전에 만났던 그분들 얘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건강보험이 없다고 문 앞에서 거절당했다라는 얘기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건 너무 왜 이렇게 안 변하고 있을까? 왜 이거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그대로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두 가지는 꼭 내가 나의 중요한 활동 영역으로 가져가야겠다 하는 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건강권, 이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이슈가 치고 들어왔어요. 바로 어업 이주 노동자 문제였는데요. 부산에는 어업 이주 노동자들이 전 서울이나 경기에선 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문제가 되게 심각했는데 사실은 어업이 처우도 열악하고 일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현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만 바뀐 채로 문제는 계속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게 됐으니까 모른 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업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저의 세 번째 영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요 세 가지 일만 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주 아동 권리 문제, 건강권 문제, 그리고 어업 이주 노동자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건강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권이 치고 들어오고 주거권이 치고 들어오고 나중에는 사회보장권까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과제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주민 당사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주민 활동가들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상담들이 들어오더라. 사례들을 들려줍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도의 문제구나. 제도가 바뀌어야겠구나. 근데 제도를 바꾸려면 먼저 조금 더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실태조사를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대단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2명이 일하거든요. 둘이서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얘기를 꺼낸 활동가, 그럼 우리 실태조사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상담만 해도 지금 미어 터진다. 게다가 난 글을 못 써. 아니야, 할 수 있어. 꼬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관심을 가져주는 연구자들이 있어요. 공익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꼬십니다. 연구팀을 만듭니다. 실태조사를 해요. 결과를 분석하고 법제도도 검토하고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대안까지 해서 같이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들을
결국에는 만들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쓰면 이제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제도를 바꿔야 되니까. 근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제 그러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 혹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아요. 뭐 할 수 없죠. 편지라도 써야죠. 질의서를 보냅니다. 네, 신문에라도 나라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네, 기자회견도 합니다. 시위도 하고 진정도 하고 소송도 하고 국내에서 아무도 안 들어줘? 그러면은 해외로 나가야죠. 유엔에도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이것 역시 저 혹은 저 연구소에서 못합니다.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가들, 연구자들, 공익변호사들, 특정한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계속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연락이 먼저 옵니다. 만나자고. 그래서 만납니다.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주민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 여론이 국민들의 법감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국민들은 다른 얘기를 하던데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을 하려면 저희들이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쉬운 뭐 리플렛도 만들고 브리프도 만들고 카드뉴스도 만듭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뿌립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에 동영상도 올렸어요. 이거는 김양식을 하는 어업이주 노동자들 이야기입니다. 주로 전북과 전남에서 만났고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웠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구독은 누르지 마세요. 다음 영상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지금도 계속 버벅거리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마이크 잡는 거 정말 싫어하고 뭐 사람 낯도 많이 가리고 사람들 눈도 못 마주쳐요. 그래서 계속 다른 데를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어디 이제 토론회, 이주정책 개선 토론회 이런 거 가면 저 갑니다. 가지고 열심히 들어요. 듣다 보면은 답답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냥 열심히 들으면서 속으로 욕을 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동료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그 토론회 갔더니 사람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 그래서 넌 뭐 했는데? 적었지. 너는 가서 그럼 듣고 적기만 했어? 서울까지 그 차비를 들여서 갔다 와가지고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로 했었지. 근데 내가 왜 토론회에 가서 적고 있었지? 게다가 나는 거기에 나 개인으로 간 게 아니라 이주민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간 건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을까? 그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토론회 가시면 아시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은 사회자가 자, 플로어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하면서 마이크 내리면서 이제 가자는 거죠. 근데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하려면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미리 가서 제가 미리 공부를 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가서 토론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다음에 손 들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발언도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토론회가 끝나면 기자들이 발제자랑 토론자한테 안 가고 저한테 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제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뭐 10년, 15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싸워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어쩔 때는 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요즘의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는 분위기, 특히 이주민 인권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은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제가 꼬셨던 그 활동가들, 그 공익 변호사들이 저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정신 차려,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다음 거 해야지. 라고 손을 잡아 끕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들려줬던 그 이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괜찮아.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에 되겠지. 또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냥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죠. 제가 15년 전에 만났던 저희 인터뷰 중에 한 명이 열심히 이제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있는 동안에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싸우는 거예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네, 저도 너무 멀리 보지 말자. 너무 큰 걸 바라지 말자. 오늘 하루하루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 NGO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하시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랑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만 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은 안 변할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뒤로 간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